자, 이번에는 벡터의 곱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벡터는요, 이제 흔히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벡터하고 반대되는 개념에는 스칼라라고 표현을 하는 개념이 있고요. 스칼라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뭐 3, 4.2, 뭐 7, 뭐 마이너스 2.3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실수들, 요소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값들을 스칼라라고 하고요. 벡터는 뭐 2,3, 뭐 혹은 뭐 4,1,5 이렇게 컴포넌트를 가지는 이런 숫자, 이런 그 값들을 보통 벡터라고 표현을 해요. 자, 벡터의 곱셈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벡터 곱하기 스칼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지만요. 뭐 벨로시티에다 3배를 한다던가 2배를 한다던가 뭐 1점 몇 배를 한다던가 이렇게 그냥 실수를 곱하는 곱셈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벡터의 이제 방향의 크기가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크기의 변화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벡터에다 벡터 스칼라를 곱해도 값은 벡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벡터에다가 벡터를 곱하는 연산이 있는데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벡터에다가 벡터를 곱하는 내적이라는 연산이 있고요. 부호는 곱하기를 안 쓰고 이렇게 점을 찍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벡터 곱하기 벡터가 한 값이 내적이라는 곱셈을 하게 되면요. 스칼라 값이 나오고요. 스칼라.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더트 프로덕트, 그래서 다트 프로덕트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내적이고요. 다른 곱셈 하나는 벡터에다가 벡터를 곱할 때 이렇게 곱하기 기호를 표시를 하고요. 계산 방법은 당연히 두 개가 다를 거고요. 이렇게 곱했을 때는 결과값도 벡터로 결과가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보통 외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곱셈 방법은요, 전혀 다른, 그 계산법이 전혀 다르고요. 당연히 결과값도 꽤 달라요. 자, 그래서 벡터 두 개를 내적을 하게 되면은, 이런 벡터와 이런 벡터 이렇게 내적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러죠? 벡터, 방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1이면 1, 뭐, 0.5면 0.5, 뭐, 2.7이면 2.7 이렇게 스칼라, 실수값이 나오게 되고요. 반면에 이 두 벡터를 크로스로 이렇게 외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다른 방향이 이렇게 벡터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저희는 물론 이 수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요. 이 계산을 하는 계산법,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산은 이제 그 익스프레션이나 백사 함수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FX 아티스트한테 중요한 거는 이 계산들이 실제로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아니라 이 내적과 외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자, 내적 같은 경우는요, 이 두 개의 방향을, 벡터 방향을 두 개를 내적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요거를 A라고 하고요. 자, 얘를 B라고 했을 때, 자, 두 개를 내적, 다트 프로젝트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값은 이 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각이 두 개가 같은 방향을 보게 되면은 1이 나오게 되고요. 두 개가 다른 방향을 90도를 보게 되면은 0이 되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각이 90도보다 작으면은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고요. 각이 90도가 되면은 0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각이 이렇게 반대, 90도 반대. 이렇게 90도를 기준으로 반대쪽을 보고 있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돼요. 같은 방향 혹은 90도 안쪽을 바라보게 되면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런 특성 때문에 이 두 벡터의 내적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뭐 여러 가지 사용 방법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디퓨즈 연산에서 사용이 돼요.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빛의 방향에 따라서 라이트의 방향에 따라서 두 개가 90도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같은 이렇게 노말이겠죠. 요거는 노말과 라이팅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반대로 가나올 때 여기가 제일 밝아지고요. 이 각이 이렇게 90도가 되면 이렇게 노말과
빛이 90도가 되면 0이 되는 거고요. 어두워지고요. 두 개가 이렇게 완전히 반대를 바라보게 되면 빛을 아예 받질 않겠죠. 그래서 이게 점점 얘랑 방향이 비슷해질수록 점점 더 밝아지는 그런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다트 프로덕트, 그러니까 내적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거 외에도 어찌됐건 두 벡터의 방향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지 그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로 다트 프로덕트, 내적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외적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와 전부 수직인 벡터, 요것도 직각, 요것도 직각. 공간상에서 요런 벡터가 바로 A하고 B의 외적 값이 돼요. A하고 B하고의 외적 값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적 같은 경우에는요, 두 벡터의 수직인 어떤 방향을 구할 때 이렇게 외적을 하게 되고요. 수직인 방향은 사실 이 방향 말고 반대 방향도 있겠죠. 이 경우는 이렇게 요 값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오게 되고요. 뭐 이거를 이제 가지고 무슨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니 요 방향을 정하는 법칙이 있긴 한데요. 이제 굳이 뭐 그런 걸 모르더라도 요렇게 계산해서 이쪽 방향이 나오면 두 개를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반대로 곱하면 이 뒤쪽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이 두 벡터의 수직인 방향을 구하고 싶을 때 외적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냥 정리하면요. 자, 어떤 두 벡터의 방향을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직각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게 내적, 다트 프로덕트. 그리고 두 방향과 수직인 방향을 구하는 그 결과물이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